안녕하세요. 백종민 강의족의 테크토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종민 기자께서 CES 2025 취재차 라스베가스에 가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라스베가스에 가 계신 백 기자님을 원격으로 연결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종민 기자님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백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CES 2025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밤 10시가 좀 넘었는데요. 여러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또 잠을 줄이고 나와봤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은 한파가 심한데 지금 거기 날씨는 어떤가요? 여기도 살짝 추워요. 밤에는 지금 경량 팬츠를 입고 다니고 있고, 네. 밖에는 그래도 조금 재킷 하나 정도 입으면 되는데, 지금 밤 시간이어서 다들 저기 산책하러 가는지 화려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내 팬츠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이트라이프로 즐기러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CS 2025 현장 취재하신 거를 에 대해서 내용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가장 이제 핫한 엔비디아 젠슨 황 기조연설을 또 취재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젠슨 황이 이번에 7년 만에 CES에 돌아와가지고 키노트를 했는데요. 사실 이 AI라는 주제를 좀 말해주기에 젠슨 황보다 더 좋은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CES 측에서도 특별히 좀 공을 들여서 모신 것 같아요. 키노트를 하는데도 CES 회장인 데니 샤피로가 직접 나와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손님을 모셨다라는 느낌이었고, 실제 그날 키노트를 하기 위해서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저도 한 2시간 전부터 가서 줄을 서서 겨우 어렵게 입장하고 키노트를 들었습니다. 예. 거의 숭배자들의 행진길 같았습니다. 세계 행렬이었죠. 예. 지금 이번에 젠슨 황이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CES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소비자들이 가장 느끼기 좋은 거는 이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새로 내놨거든요. 지금 몇 년 만에 내놨는데 지포스 RTX 50 시리즈라고 굉장히 좀 고급형 모델부터 일반형 모델까지 다양한 4가지 종류의 그래픽 카드를 내놨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 이번에 지금 게임계 쪽에 PC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뒤에 9029 가장 비싼 겁니다. 몇백만 원씩 하는데요. 사실 사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전 세대 모델이 4090이라는 모델인데, 그 모델이 이번에 발표한 가장 적은 모델인 5070이라는 모델하고 성능이 똑같다고 발표를 했어요, 젠슨 황이. 그런데 가격이 한 $590. 그리고 기존에 팔던 4090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0 가까이 하는 제품이니까 가격은 한 3분의 1 토막 나면서 성능은 똑같아졌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중고 GPU 가격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 뛰어난 성능을 탑재해가지고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쨌든 소비자용 제품이 아니고요. CES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좀 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주가에 관련된 부분, 특히 좀 블랙웰, 기업용 AI용 데이터 센터를 위한 언급은 이번에 좀 많지가 않았어요. 대신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위한 플랫폼들을 이번에 엔비디아가 내놓았습니다. 코스모스라는 건데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젠슨 황이 중요하게 발표를 했고, 이 관련 부분들이 다른 타 업체들과 협력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버라든지 도요타,
그런 기업들과 자율주행 부분에서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다른 기업들도 또 그런 내용들을 자신들의 키노트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더 늘어나는 게 느껴졌죠.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는데요. 다만 이번에 봤을 때는 아주 정말 크게 새로운 내용들은 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엔비디아 주가가 한 6% 빠졌어요. 실제 키노트 하는 날은 사상 최고가 150달러가 찍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조금 엔비디아를 아주 경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엔비디아 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게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CES는 본 게임이 아니거든요. 본 게임은 3월에 열리는 GTC라는 엔비디아 자체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돼야지 제대로 된 신제품이라든지 향후 로드맵들을 내놓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도 블랙웰 얘기도 없었지만은, 블랙웰 다음에 뭐 루비라든지 그런 로드맵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 거의 안 했어요. 오히려 젠슨왕이 블랙웰에 있는 그 그림 배치도를 커다란 이 방패 같은 그림에 달고 나와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약간 좀 쇼맨십이 많이 보여주는 이번엔 행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련 내용들이 좀 더 엔비디아의 수익을 정말 대다수를 차지하는 AI용 데이터 센터 칩 매출, 그 부분과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실망하셨던 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 디지츠라는 슈퍼컴퓨터를 하나 선보 들고 나왔어요. 젠슨왕이. 이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진짜로. 근데 그 성능을 무엇으로 좀 비교할 수 있냐면은, 과거에 오픈AI에게 엔비디아가 처음 만들었던 슈퍼컴퓨터를 했어요. 그 DGS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성능이 높아가지고 많은 테크 기업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제품인데, 그거가 비슷하게 생긴 거를 정말 줄여가지고 담배값만한 그런 크기로 만들어놨습니다. 가격이 $3,000라고 하는데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라고 이름을 줘놨어요. 만약 이것을 가지고 연구소나 뭐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AI 학습을 하든지 연구를 한다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이번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한국의 H100이라든지 A100 그런 GPU들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H100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 학교들은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RTX라는 그런 GPU를 사다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젠슨이 정말 툭 선물처럼 $3,000짜리 책상에 놓고 쓸 수 있는, 그리고 담배값만한 슈퍼컴퓨터를 던져줬단 말이죠. 얼마 전에 애플에서 맥미니라는 제품을 내놔가지고 정말 또 파격이라고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거 이상의 또 한번 이 PC 시장에, 슈퍼컴퓨터 PC 시장에서 파장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거 구매하고 싶은 연구자들 많이 있으실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젠슨 왕이 또 양자 컴퓨터에 관련돼서 무슨 발언을 해서 이 또 양자 컴퓨팅 쪽 관련 주가들이 한번 또 요동을 치었던데요.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젠슨 왕이 이번에 이벤트가 지금 2가 정도가 있었습니다. 키노트는 CES 개막 전날 밤에 예고편 같은 행사로 시작이 됐고요. CES가 시작한 7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고, 그 이후에 애널리스트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또 이걸 애널리스트 데이라고 그러는데, 빅테크들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을 별도로 이렇게 행사에서 모셔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자컴퓨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젠슨왕이 15에서 20년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멘트를 던졌어요. 그 멘트를 갖고 오늘 이 나사 시장에서 뭐 리게이터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 아이언큐, 우리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신 양자 컴퓨터주들이죠. 지난해 11월 이후에 정말 다 급등을 한 주식들인데 오늘 뭐 한 방에 40%가 빠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젠슨왕 같은 경우는 이 양자 컴퓨터를 AI를 통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플랫폼을 들고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양자 컴퓨터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렵지 않겠나, 오래 걸리지 않겠나 싶었는데 AI가 이제 접목이 되면서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졌죠. 특히 구글이 윌로우라는 칩을 통해서 슈퍼컴퓨터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에 걸려서 할 계산을 다 뭐 5분 만에 해나다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테마에 완전 불을 질렀는데 이게 젠슨왕이 완전히 체를 뿌려버려가지고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에 CES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밀고 있거든요. 올해가 유엔이 선정하는 양자 기술의 해인데 양자에 대한 영청 권고가 발견되기 전 100년째라고 하죠. 그를 기념해서 CES도 양자 컴퓨터 관련 컨퍼런스를 9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리기 벌써 며칠 전에 젠슨왕이 이게 한 20년 걸릴 거다 그래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각종 게 지금 쳐다보는 꼴이 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젠슨왕 이후 그 발언 이후에 뭐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많이 이제 반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연 어떻게 또 흘러갈지 또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네요. 지금 근데 워낙 이게 쉽지 않은 일인 사실 맞죠.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정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도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구글도 그 윌로우 칩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뭐 해독하는데 상당히 시간 걸릴 것이다. 그런 사실 인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윌로우라는 그런 칩이 등장하면서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던 양자 컴퓨터 테마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번 진정하고 가고 좀 더 연구를 더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보통 CES는 이제 IT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이제 주요 무대지만은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올해는 도요타가 좀 중요한 발표를 해서 직접 현장에도 가셨던데 도요타가 좀 발표한 내용도 잠깐 먼저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사실은 올해 CES의 자동차가 별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특히 현대자동기아차가 이번에 참석을 안 했죠. 이전까지는 뭐 정유성 회장도 오시고 뭐 그런 화려한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이 전기차 쾌적 현상이 커지면서 지금 뭐 또 관세 얘기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번에 현대기아차가 참석을 안 했고 그런데 그 기회에 지금 도요타가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분 시트라는 자신들이 만드는 스마트 시트를 홍보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왔지만은 실상 까보니까 스마트 시트는 자신들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장소일 뿐이고 그동안 자신들이 뭘 해왔는지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굉장히 에너지틱 넘치게 하게 영어로 15분간 딱 프레젠테이션 했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키노트를 한다고 30분, 뭐 1시간, 젠슨왕은 1시간 20분씩 하는 경우도 다반사거든요. 1시간 20분씩 그렇게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CEO가 떠드는 것도 대단한데 15분 만에 딱 압축해서 발표하는 걸 보고도 기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 아키오 회장의 발언은 이랬어요. 자신들이 자율주행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동차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레이싱 중에 드래그란 걸 기술을 쓰게 되잖아요. 차가 쭉 뒤로 밀리면서 방향을 잡고 다시 턴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큐장에 공개한 영상에는 자율주행으로 그 드리프트를 뺑뺑뺑뺑뺑뺑 도는 그런 영상을 소개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자율주행 영상들은 그냥 도로에서 차가 움직이면서 사람을 태우고 가든지 그런 모습이었는데 레이싱카가 드래그로 정말 뺑뺑뺑뺑 도는 걸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고 토요타는 이번에 자신들이 플라잉카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공개를 했고요. 마지막에 또 깜짝 놀라게 보여줬던 거는 갑자기 로켓가 모습이 등장을 했어요. 화면 가득하게 로켓을 쳐놓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기차나 땅과 하늘에서 우주에서 하나의 기업이 주도하게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과 땅, 우주. 우리 강 기장이 혹시 딱 누구를 지목한 것 같지 않아요? 테슬라 아닙니까? 네, 머스크죠. 네. 머스크가 화성 가겠다고 하고 있고, 이 자율주행차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지금 혁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토요타도 그것을 놓치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슬며시 보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머스크란 얘기를 안 했는데 누구나 그 발언을 봤을 때는 테슬라와 머스크 스페이스X라는 거를 단박에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토요타가 내연기관에서는 정말 탑을 찍은 회사고 최근에 또 폭스바겐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회사가 지금 하이브리드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 토요타가 전기차 부분에서도 기술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때가 아니어서 안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CS로 돌아오고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야심 가진 걸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만큼 아마 몇 년 안에 또 전기차를 두고 다시 돌아와서 자동차 시장을 다시 한번 흥정해보겠다 그런 야심을 내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 상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이번 올해 또 CES에서는 그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명물인 스피어 그 공연장에서 델타 항공이 이게 처음으로 기조 연설을 해가지고 이게 또 화제가 됐던데요. 거기 그 델타 항공 발표에도 직접 다녀오셨죠? 이 라스베가스에 스피어가 생긴 지 한 몇 년 됐는데요. 저도 예전에 라스베가스 관광을 왔다가 보면서 저게 뭐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바로 그 베네시안이라는 그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 한국 기업들이 많이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는 곳인데 그 바로 뒤에 스피어라는 공 모양의 공연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공연장이 아니고 굉장히 큰 공인데 이 바깥으로 외부로 디스플레이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똑같이 또 디스플레이가 LED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보통 이글스가 얼마 전에 공연을 해서 또 화제가 됐고 유명한 밴드 유투죠. 유투가 여기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 그 영상을 상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키노트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참석을 했어요. 델타라는 것이 항공사인데 사실 항공사가 CS에서 온다고 또 웃기잖아요. 항공기 제작사도 아니고 항공기를 운항하는 회사인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이벤트를 기획해가지고 자 하니까 음식을 나눠준다. 기내식 같이 분위기를 내. 물론 술은 맥주는 돈을 받고 먹습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저기 회식을 받고 먹고 네, 공연장에 입장을 했는데요. 저는 좀맨 위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스피어라는 곳이 위쪽부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위쪽은 막히는 데가 없으니까 이 동그란 천장을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 앉았는데 이제 이번에 또 사피로 회장이 또 나왔습니다. 사피로 회장이 나왔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이제 1시간 약 한 20분 동안 키노트를 했는데 데이트에서요.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최첨단 공연장을 이용해서 항공사가 어떻게 AI 시대에 자신의 모습을 바꿔보고 있는지를 정말 절묘하게 이벤트를 펼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비행기가 경락고에 와서 이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또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을 밑에 보다 보면은 그랜드 캐니언도 보이고 LA의 그리피스 천문대를 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스피어가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공연장인데 이 아이맥스 수준도 아니고 정말 이 엄청나게 18,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의 천장이 동그란 천장을 정말 다 가득 채우는 그런 영상들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물론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어요. 우버를 사용하면 델타 항공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든지, 유튜브를 기내 인터테인먼트로 집어넣겠다든지, 그런 발표들 어떻게 보면 재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른 항공사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델타가 10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100년에 나머지 또 100년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에 끝날 때 이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실제 모습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다들 넋을 놓고 바라봤고, 정말 마지막에는 유명 가수 레니 크레이프츠라는 가수의 공연도 펼쳐줬는데,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좋은 내용들을 발표해서 이런 곳에서 기업 이미지도 심어주고, 만약 BTS 같은 가수가 K-pop 가수가 여기서 공연을 했다면은 델타 항공 이상도 정말 자리를 꽉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가지고, 다음에는 우리도 이런 기회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되게 좀 엄청난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CES 하면은 또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는 또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보니까 하늘 나는 택시 이런 것도 선보인 것 같던데, 중국 기업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중국 기업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여기서 화제가 됐던 것은 샤오콩 에어로라는 회사가 선보인 육상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중국에서는 발표됐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이것을 미국에 처음 갖고 왔거든요. 어떤 형태냐면은 그 미니밴인데, 미니밴 위에 트렁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재함이 있죠. 적재함에 수직 이착륙 2인승 드론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이 차가 돌아가면서 엔진으로 배터리 충전을 시고, 그 배터리가 드론을 날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항공 캐리어라는 것이 항공모함을 뜻하는데 영어로요. 이 육상에서 이 항공기를 어디든지 끌고 가서 날릴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CES 측도 이 육상 항공모함을 굉장히 주목해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첫날 개막 전에 며칠 전에 미리 가서도 한번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이길 이게 정말 확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은 화제가 됐고, 또 눈여겨 볼 것이 지커라는 또 중국 전기차 업체가 참여해서 실제 분을 전수를 했는데요. 지커라는 회사가 웨이모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 로봇 같은 기업들도 많이 나왔고요. 제가 엔비디아 대공 부스에 가서도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기술을 받아가지고 로봇 서비스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인사도 하고 정말 봤는데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번에 참석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참여를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런 말도 좀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참석을 막기 위해서 비자를 제한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 뭐 외교 동료들도 많이 항의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실제로 봤을 때는 중국 기업의 참여와 중국인들의 이 방일라만 하러 온 그 규모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규모가 물론 당연히 우리가 더 많긴 하지만은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것도 나오기도 해요. 다만 그래도 이 메인 저기 센트럴 전시실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옆에 중국 하이센스 TCL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홍보를 했고 특히 TCL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 TV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풋볼가 이제 협약을 해서 자신들이 TV를 가지고 이 풋볼을 볼 수 있다라는 걸 홍보를 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차이나 색깔 지우기가 아니냐 미국식으로 접근하면서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제품을 팔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니냐 그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게 CES 하면 또 우리나라 그 삼성하고 LG가 또 가운데 무대를 또 장식하는 또 큰 기업 아닙니까? 그 올해 삼성하고 LG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주력으로 가져왔나요? 삼성 LG가 거의 그쪽도 일단 가전을 중심으로 많이 해놨죠. 디스플레이도 있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토크데이를 통해가지고 실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선보여서 많은 호평을 받았고요. 이 AI를 이용해서 가전을 접목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센트럴 전시룸의 가장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라고 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요자나 사용자분들이 조금 연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대표는 대표 선수인 것은 맞고요. LG전자는 그래도 조금보다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고요.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전수를 잘했고 그리고 기대된다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SK가 또 최태원 회장도 현지에 가고 그래서 SK도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SK는 또 어떤 그렇죠. 것들을 좀 선보였을까요? SK가 이 기대를 모은 건 어떻게 보면 또 젠슨과의 엔비디아의 연관 관계이기 때문에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최태원 회장이 와서 젠슨을 만나냐 안 만나냐 그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 취재를 해보니 일단 젠슨왕이 부스를 돌 것 같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워낙 회사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부스를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지난번 작년 대만의 홈부텍스에서 젠슨왕이 부스마다 가면 자신의 한국사의 부스에 사인해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SK 하이닉스나 SK 그룹의 부스에 가서 젠슨 이즈 히어 이런 식으로 사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젠슨과 호텔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만나서 젠슨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이스펜 6를 빨리 만들었다. 여기다 발표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엔비디아가 필요하는 그 메모리의 주된 공급처로서 위치를 확보하지 않았나 알고 있고 그리고 어제 또 해프닝도 있었어요. 젠슨왕이 기자회견과 앞으로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앞서 발표했던 그 새로 나온 그 GPU 그래픽칩에
미국 마이크론의 메모를 썼다고 젠스랑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기자들, 한국 기자들이 왜 삼성거를 안 썼냐 그랬더니 젠스랑이 삼성하고 SK도 브리핑 메모를 하느냐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덩치는 딱 그래서 이게 젠스랑이 제가 알기로는 정말 기업을 컨트롤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다 보고받고 해서 그걸 모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뭔가 좀 의도를 가지고 던진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도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알텍스 이런 시리즈 유출된 사이트에서 삼성 골프와 밖에 메모리가 사용됐다는 걸 많은 분들이 봤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결국 젠스랑이 삼성 거를 붙어 쓰고 있는 게 맞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젠스랑 입장에서는 좀 자기 말을 적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정을 해낸 거고요. 다만 삼성이 더 중요한 거는 다음 HBM 납품을 해야 되는데 젠스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HBM을 처음 만들었다. 성공할 거다. 이렇게 덕담을 했지만은 정말 이게 덕담인지 계속 SK 하이닉스를 쓰겠다는 건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은 직접 날아와서 젠스랑을 만났고 젠스랑 요구도 들었고 심지어 GPU의 열을 막기 위해서 차세대 기판을 했습니다. 유리기판 그걸 젠스랑에게 이미 팔고 왔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SK가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에서 지금 특히 HBM 중심으로 삼성을 더 앞서고 있다는 모습을 조금 더 CES에서도 더 한번 또 확인하지 않았나 싶고요. 마침 그걸 최태원 회장이 와서 또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AI 시대에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SK그룹에서는 이번에 하이닉스도 왔고 여러 것들이 와서 다양한 솔루션을 내놨고 엔비디아의 칩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 기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데 엔비디아 협력이 더 잘 되기를 기대해봐지 않습니다. 네. CS 취재하시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밤까지 이렇게 쉬지도 못하시고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 얘기 못했는데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토대도 언급을 했지만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를 지금 토요타도 자율주행차를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거기서 와보니까 라스베이거스에도 여러 군데 마이크 센서를 단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이 보통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돌리고 있는 구글 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나 LA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모습이 다르길래 이건 뭔가 했더니 주츠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투자사더라고요. 아마존 투자사한 주츠라는 회사에서 지금 라스베가스 중심으로 올해 중으로 로봇 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택시도 웨이버와 같이 이번에 전시가 되는데요. 진짜 핸들이 없는 딱 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네모난 육각형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사실 택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곧 이 자율주행 로봇 택시 시대가 열리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사실 구글 웨이모도 오늘 기존 식사를 같이 하는 또 카트 형식의 비전들을 좀 했는데요. 그쪽에서도 비슷하게 당겨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와서 머스크가 만들어놓은 베이거스 루프도 한번 타봤는데요. 그 베이거스 루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라스베가스 지하에 CS를 진행하는 컨벤션 센터를 땅굴로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좀 움직였는데
저는 이게 뭐 자율주행하고 기대가고 봤더니 사람이 몰더라고요. 저는 저기 흑인 아주머니가 모는 차를 타고 왔는데 만약 이게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면은 지하 터널에서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확실히 올라가지 않나 싶고 이미 뭐 테슬라가 사이버 택시였던가요? 그 이미 뭐 작년 10월에 공개해가지고 사고 나설 거라는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율주행 특히 내가 소유한 차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택시로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운전자가 없는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언제 열릴지 모르죠. 정말 아이폰의 순간, 챗GPT의 순간, 그런 게 순간에 대한 요새 표현이 많죠. 또 이 AI뿐만이 아니라 이 AI처럼 결합한 이 로봇의 자율주행이 좀 특별하게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올해는 이 인공지능이 좀 더 확장된 인공지능과 결합된 로봇이나 모빌리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좀 인공지능이 확장되는 그런 어떤 추세를 좀 잘 드러낸 것 같네요. 오늘 저 현지에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취재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귀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감기 안 걸리고 네. 건강 조심해서 귀국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녕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라스베가스에서 백종문 기자님과 이제 원격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다녀오시면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